후 퍼실리테이션 그룹이고요. 대표이사고요. 그리고 저는 컨텍스처라이저이고 퍼실리테이터이고 OD 컨설턴트입니다. 구기욱입니다. 네. 어제 워크숍 디자인 교육 하루 종일 교육을 했는데 세상에 처음으로 원래 6시에 끝나는 교육인데 6시 반까지 했어요. 6시가 아니라 5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제가 미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시차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적 결정 방법론 저자 5명이 10년 만에 모이는 자리에 번역자의 자격으로 초대받아서 갔어요. 개정판, 사판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내면 좋을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향해 가고 있던 곳이 9.11, 제가 9.11 생존자잖아요. 그 9.11 메모리얼을 25년 만에 제가 가보고 싶었고 거기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9.11 그 현장이야말로 잔혹함과 헌신이 함께 공존했던 자리고 그런 부분들이 잘 재현된 그런 기념관을 가서 보고 왔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경험했던 9.11의 모습 그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해보지? 그 키워드가 제가 소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류의 열망을 소통으로 실현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우리 회사 이런 것들은 너무 의미 있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걸 재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있고 퍼실리테이션은 당사자끼리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당사자끼리 말하다 보면 약간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위주 생각에 자꾸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협업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제3자가 서로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협업과 시너지가 더 많이 난다. 퍼실리테이터는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제3자가 돼서 중립자의 위치에서 그 회의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년 경력의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실은 공무원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국가 사회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 내 역할은 공직자가 돼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공직자가 되는 준비, 소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그러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과정이 그렇게 썩 아주 잘 되어 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한 이제 15년 차쯤 됐을 때 이 방법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퍼실리테이션을 처음 접하고 와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퍼실리테이션에 관심을 갖고 또 공직 내부에서도 뭔가 부처 간에 막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이런 거 하려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정책을 내놓고 나면 뭐 이래서 좀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해보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마침 제가 기회를 얻어서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복잡계라는 걸 거기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은 온통 복잡계구나. 그래서 그 복잡한 시스템들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회의 장면이야말로 정말 복잡계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환경과 적응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어가는 과정도 매우 복잡계적인 상황인 거예요. 동기부여도 복잡계고, 리더십도 복잡계고, 성과관리도 복잡계적인 상황이고, 복잡계 시스템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내가 퍼실리테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은 매우 훌륭한 존재이지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이렇게 하느님처럼 통째로 보지 못하잖아요.
어떤 한 자리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필연적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본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근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생겨나냐면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해서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성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부터, 또는 내가 잘했다, 내가 옳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건 실은 편견이죠. 그럼 편견을 가진 두 사람이 모이면 소통이 잘 안 될 거잖아요. 그걸 퍼실리테이터가 그런 생각이군요, 적어놓고, 당신은 또 그렇게 보고 있군요, 적어놓고, 자, 어떤 게 진짜일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의 소통을 돕는 거죠. 그것이 조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량, 기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게 퍼실리테이션. 굉장히 많아요, 실은. 큰 틀에서는 이제 조직개발 아이색 모델, 이제 이런 걸 쓰고 있고, 퍼실리테이션에서는 파사케이드 모델,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소덜러지로 가면 소프트 시스템즈 메소덜러지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스킬과 도구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낯선 용어들인데 이건 쿠퍼가 개발한 그런 용어들인 거고요. 소프트 시스템즈는 우리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브레인스토밍도 도구고, 스와트도 도구고, 디자인 띵킹이라는 도구도 있고,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도구도 있고, 그런 다양한 기법과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방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하고 그런 도구와 방법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렇듯이 조직개발 컨설턴트들은 그런 도구들을 장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써서 자동차를 고치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조직이라고 하는 게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존속할 수 있고, 그래야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과가 굉장히 전면에 앞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그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안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 수 있다. 너무 괴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쥐어짜고 괴로움의 대가로 성과를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시각에만 매몰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구성원들도 행복하면서 성과를 내는 조직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라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실현해 보이고, 또 저 연구해서 또 진짜 그게 더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개인도 좋고 조직도 좋은 그런 회사. 좀 정리해서 말하면 조직은 성과를 높일 수 있고 개인은 자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일단 목표예요. 네, 제 꿈은 철학자 소리를 듣는 게 꿈이긴 합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차원을 놓고 보면 우리 회사가 글로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알고 우리한테 와서 교육받는 그런 회사, 그리고 우리가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실은 훌륭하게 우리가 조직 개발을 해내고 퍼실리테이션을 해내고 그거에 관련된 교육을 해내는 회사인데, 그것이 정말 훌륭한 수준이 되었다라는 검증을 외국에서까지 우리를 초청해서 들어주고, 또 외국에서까지 우리 회사에 와서 교육을 듣고 한다면 이제 정말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검증이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글로벌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인류애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바쁘게 살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생각해 놓았던 그런 이렇게 널브러져 있던 제 생각을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게 좋은 질문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저도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